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.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. 재즈 락 그룹이에요. 재즈 매니어 분들께는 탐탁하지 않을 수 있는데 70년대 우리나라 음악다방을 그야말로 이렇게 다 제압했던 재즈 락 그룹 블러드, 스웨트 앤 티어스를 들고 나왔습니다. 제가 사실 재즈에 관심 있게 된 것도 하드락을 들으면서인데 그 하드락 중에서도 거의 최초에 만난 게 블러드, 스웨트 앤 티어스예요. 그러니까 선배들이 그러니까 대개 전승이 이거거든요. 선배들한테 같이 몰려다니는 어떤 그룹 선배들이 듣는 음악을 이렇게 다 듣다가 자기 레파토리가 되는 건데, 그렇죠. 이건 뭐 아무한테 음악좀 아는 선배 아무한테 나는 물어봐도 그냥 다 그 밑이야.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. 음악 모르던 제가 사실 이거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이 블러드, 스웨트 앤 티어스 곡을 갖다 들었을 때 전율을 느꼈어요. 음악을 정말 모르는데 이렇게 처음 듣는데 그런 깊이, 그리고 그 음악이 담고 있는 그 아주 찐득한 슬픔, 이런 것들이 그냥 팍 오는데 그리고선 뭐 그냥 이렇게 기밥한 거죠. 해서 귀가 재즈 쪽으로 이렇게 솔솔 가다가 70년대 한 중후반서부터 쫓아다니면서 텍스트로 배우고 듣고 재즈를 했는데, 블러드, 스웨트 앤 티어스의 첫 번째 소개할 곡은 1집 앨범이에요. 1집 앨범 Child is Father to Man,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다, 뭐 이런 타이틀인데, 멤버들 앞에 그 멤버 얼굴 똑같은 인형을 무릎에 앉히고서 자켓이 아주 독특해요. 블러드, 스웨트 앤 티어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앨범이 사실 2장밖에 없었어요. 어느 음악다방을 가든 1집, 2집 1집, 2집 중에 하나, 그걸로 끝이야. 사실 그 뒤로는 또 흐지부지 음악이 또 종잡지 그렇죠. 못하고 흐지부지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. 시카고가 딱 나오는 바람에 목이 잘렸어. 블러드, 스웨트 앤 티어스가. 블러드, 스웨트 앤 티어스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은 락 밴드의 금관악기 사운드가 도입이 된 거예요. 블러드, 스웨트 앤 티어스가 첫 번째는 아니지만 브라스가 이 음악에 개입돼 가지고선 가장 뭐 크게 히트했던 그룹이지 않았나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 블러드 앤 스웨드가 그런 사운드를 갖다 우리한테 남겼는데 2집 내고 나서 흐지부지 됐거든요. 그러다가 바로 시카고가 딱 나오면서 블러드, 스웨트 앤 티어스 음악하고 시카고의 음악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갖고 시카고가 워낙 크게 히트를 해가지고선 결국 블러드, 스웨트 앤 티어스는 물을 먹었죠. 미국에서는 계속 인기가 있었다 그러는데 흘러간 밴드로 인기가 있었고, 사실 이 블러드, 스웨트 앤 티어스는 시작부터 사실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. 음악적인 면에서 재즈락이라는 장르를 갖다가 이렇게 아주 공고하게 만들었는데, 이 I Love You More Than You Ever Know 이 곡 한 곡이 사실은 블러드, 스웨트 앤 티어스를 갖다 이렇게 정의 내린다고도 할 수 있는데, 굳이 말하자면 블루스 성향이 제일 짙은 곡이죠. 그렇죠. 그렇죠.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알 쿠퍼라는 인물이 하나 개입이 돼요. 그러니까 블러드, 스웨트 앤 티어스의 핵심은 알 쿠퍼였다. 이 노래 I Love You More Than You Ever Know의 보컬은 알 쿠퍼예요. 이 사람이 리더인데, 1집 리더였는데 제일 그 유명했던 거는 이 사람의 하몬드 오르간 연주. 들어보시면 70년대 왜 이 음악이 음악다방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다 휩쓸었을까? 뭐 이거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김 감독님은 자주 다니던 음악다방, 음악 사롱 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? 저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신촌에서 제 나이 또래 많은 애들이 그랬듯이 신촌에서 뭐 러쉬, 트라이앵글, 그리고 90년대 초에 지금도 있는 우드스타 뭐 이런 데서 옛날 70년대 락, 60년대 락 이런 거 들었죠. 70년대 상황이요.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76년인데. 와,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이. 그 시절에 음악다방이 좀 줄어든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70년대 초에는 명동에만 음악다방이, 음악 전문으로 틀어주는 음악다방이 69개가 있었고, 그리고
무교동, 종로일가, 뭐 저 신촌 이렇게 다 합하면 200개에 가까운 음악다방이 있어요. 그 음악다방 DJ들한테 최고의 그룹은 누구 꼽을래? 그러면 절반 이상이 블러드 스윗 앤 티어스를 와. 아니 그 정도로 이 곡이 엄청났어요. 아까 알 쿠퍼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첫 앨범 이거를 갖다 내고선 그 다음에 그룹을 떠났어요. 그러니까 67년에 이 곡이 녹음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떠났는데 떠나고 나서 뭘 했느냐? 컬럼비아 레코드 프로듀서도 들어간 거예요. 그러니까 아주 정말 대단한 뮤지션이에요. 알 쿠퍼. 알 쿠퍼에 의해서 블러드 스웨트 앤 티어스는 이 노래가 알 쿠퍼 작곡이죠. 작곡 네. 그리고 알 쿠퍼가 불렀는데 가사는 사랑 노래거든요. 근데 이게 67년 12월에 녹음이 됐는데 오티스 레딩이 6일인가 7일 날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요. 아, 예. 알 쿠퍼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한 얘기예요. 이 곡은 오티스 레딩과 제임스 브라운에 대한 찬사다. 노래를 부르는데 오티스 레딩을 생각하면서 그랬대. 이 곡은 당신을 위한 곡입니다 하고 노래를 불렀대. 원 테이크로 끝. 단 한 번에 끝내버린 녹음이에요.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좀 의미도 있고 저한테는 뭐 인생 레파토리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다 10손가락 안에 들어옵니다. 생각해보면 모든 게 섞여들고 섞여지기 시작한 시기 같아요. 60년대 말이라는 게. 그렇지. 재즈를 중심으로 얘기해도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. 뭐 펑크니 락이니 이런 거가 얘네가 돈을 다 벌고 있는데 우리는 몇 명 안 되는 관중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내가 왜 못해 하고 요 즈음부터 한 68년 69년부터 재즈 락으로 자신의 노선을 바꾸고 그 한 1, 2년 앞서서 락하던 사람들은 재즈 블러드 스웨트 앤 티어스가 그랬던 것처럼 재즈에서 요소를 빌려오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고 알 쿠퍼도 저는 블루스 뮤지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. 슈퍼 세션 이런 앨범에 어렸을 때 스테븐 스틸즈랑도 한 게 있고 스티븐 스틸즈랑 마이클 블룸필드랑 알 음. 쿠퍼랑 셋이 한 게 슈퍼 세션이라는 또 명반이 있죠. 그러니까 블루스 프로젝트란 밴드를 했었고 알 쿠퍼가 그런데 또 여기서는 뭐 이걸 사이키델릭 락이라고 해야 될지 팝 락이라고 해야 될지 재즈 락이라고 해야 될지 지금 생각해 보면 정체불명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이런 그룹에서 자기가 작곡하고 노래하고 올겐 치고 또 이 앨범에는 저 요번에 보다 깜짝 놀랐는데 트럼펫에 랜디 브레커가 있고 그러니까 67년도에 이 밴드랑 이 랜디 브레커를 중심으로 놓고 얘기하면은 여기서 트럼펫을 하고 나와서는 다시 이제 재즈로 완전히 재즈 뮤지션으로 돌아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자 사람들의 면모가 이렇게 모였다가 저렇게 바뀌고 그러던 시기가 아니었나 해서 되게 또 하드락이 자리 잡던 시기가 그렇지. 이 시기고 레드 제플린이 뭐 디퍼플린이 그러니까 그 시대를 살았으면은 음악 듣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. 워낙 막 섞여들고 막 이러니까 행복하죠. 행복했어요. 70년대는 정말 바꿔 말하면 또 그런 거고. 자 이제 두 번째 소개해드릴 곡은요 2집 앨범이에요. 알 쿠퍼가 나가고 나서 보컬로 데이비드 클레이튼 토마스가 보컬로 들어왔어요. 들어오고 동명 69년에 발표됐어요. 예, 68년 녹음 69년 68년 녹음 69년 발표됐는데 블러드 스웨트 앤 티어스라는 앨범이죠. 이걸로 블러드 스웨트 앤 티어스가 그래미상 수상했어요. 베스트 앨범상.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때 화제가 됐었던 거는 비틀즈보다 음악성으로는 위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. 이번에 보니까 이 앨범이 비틀즈 에비로드 제치고 누르고 그래미상을 탔다고. 그렇죠.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그 앨범에서는 히트곡이 3개가 나왔어요. 그 중에서 하나 스피닝 휠 물레죠. 스피닝 휠이라는 곡을 갖다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는데 그래도 저기 그 1집의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곡이에요. 그리고 많이 들었어요. 우리나라 음악다방에서도 꽤 나왔었던 곡이에요. 브라스 락이라고 하는 그 트럼펫, 트롬본, 알토 색소폰 뭐 이런 중간에 트럼펫 솔로도 좋고 브라스 락 그룹 그러면은 제일 먼저 지금 꼽는 건 시카고잖아. 그렇죠. 그러니까 블러드 스웨트 앤 티어스가 돗자리 갖다 딱 깔아놓고 사라지고 그거를 시카고가 쫙 들어와서 다 시카고라는 그룹도 대단하거든요.
정말 브라스 락 그룹의 대명사. 근데 시작은 블러드 스웨이드 앤 티어스가 시작을 했고 또 하나 꼭 들어보실 게 블러드 스웨이드 앤 티어스의 두 번째 앨범 블러드 스웨이드 앤 티어스에 수록된 곡 중에서 두 번째로 소개하는 곡입니다. And When I Die. 그러니까 이 곡은 블러드 스웨이드 앤 티어스가 뭐 이런 밴드였나 뭐 이렇게 들어보시면 됩니다. 그냥 알 쿠퍼를 사실 얘기를 하기 위해서 블러드 스웨이드 앤 티어스 1집 I Love More Than You Ever Know를 갖다 소개한 거고 이 집에서 소개해드린 두 곡은 그냥 한번 들어보시라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곡은 생뚱맞게 블러드 스웨이드 앤 티어스의 곡이 아닌 밥 딜런의 Like Rolling Stones. 밥 딜런의 음악 역사에 아주 중요한 포션을 그렇죠. 차지하고 있는 곡이에요. 네. 밥 딜런 물론 아시죠? 2016년에 노벨 문학상 받았습니다. 팝 뮤지션 중에선 유일하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. 그러니까 뭐 엄청나죠 캐릭터가. 60년대 플라워 파워의 핵심인 포크 뮤직의 중심에 있었던 뮤지션. 그렇죠. 이 뮤지션의 대표곡 그럼 누구나 다 블로잉 인 더 윈드를 갖다 얘기를 해요. 근데 그 노래만큼이나 밥 딜런한테 중요한 곡이 Like a Rolling Stone. 롤링스톤. 65년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만 있는 게 아니고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이 있어요. 네. 이것도 굉장히 유명해요. 근데 여기서 밥 제임스가 반역을 저질렀어요. 포크 가수거든요. 그러니까 60년대 플라워 파워로 힘 받아온 포크가 밥 제임스가 아니라 밥 딜런? 밥 딜런. 깜짝 놀랐어요. 밥 제임스가. 밥 딜런이 그러니까 이 포크라는 게 밥 딜런이 중심이었던 그 포크라는 게 어쿠스틱이 사실 생명이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뉴포트 페스티벌에서 일렉트릭을 끌고 들어온 거야. 그래갖고 밥 딜런이 욕을 무진장 먹었습니다. 배반했다고. 네. 근데 사실은 배반이 아니었지. 또 다른 시도였지. 그렇죠. 그러니까 뭐든 변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때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서 세 곡을 갖다가 이제 일렉트릭으로 부르고 그리고 무대에 나갔다가 반응이 이상해서 그런지 하여튼 좌우지간 다시 올라와서 두 곡을 더 불렀어요. 그래서 5곡을 불렀는데 하여튼 그 역사적인 장소에 라이크 롤링스톤을 일렉트릭으로 불렀는데 그때 키보드가 알쿠퍼죠. 알쿠퍼입니다. 하몬드 오르간의 라이크 롤링스톤의 음악의 아주 기둥을 사운드 전체의 기둥을 끌고 가는 게 알쿠퍼의 하몬드 오르간이에요. 기타는 또 마이크 블룸필드. 기타는 그 마이크 블룸필드가 있고. 이 앨범이 원래 65년 하이웨이 61 리비지트 앨범에 있는 곡이잖아요. 그러니까 원래는 싱글로 6분짜리 싱글로 먼저 발표되고 그게 6월 달에 녹음했는데 7월에 있는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에서 그 사단이 난 거죠. 그 사단이 난 거지. 락 매니어들이 좋아하는 블러드 스웨이드 앤 티어스의 핵심은 알쿠퍼였어요. 라이크 롤링스톤의 하몬드 올겐. 왜냐하면 하몬드 올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. 하드락 옛날 헤비메탈이 아니고요. 60년대 시작돼서 70년대를 이렇게 끌고 갔던 하드락은요. 사운드 핵심이 있어요. 엘렉기타, 하몬드 오르간. 둘이 상징이에요. 이거 없으면 저거 락밴드 아니야. 뭐 이런 소리를 할 정도였으니까. 알쿠퍼가 또 얼마나 제가 이렇게 알쿠퍼 타령을 하냐면 제 인생 밴드 중 하나가 레나드 스키니어드예요. 서던 락, 미국 남부 락을 발흥시킨. 네. 근데 이 레너드 스키너드 프리버드 스위트 홈 알라바마 부른 그룹이요. 발굴해낸 게 물론 그 전에 인기가 있었지만 알 쿠퍼가 첫 데뷔 앨범을 갖다가 프로듀스했어요. 발굴해서. 그래서 우리한테 프리버드 스위트 홈 알라바마 같은 명곡을 선사를 해줬죠. 레너드 스키너드 음악을 들으면 블러드 스웨이드 앤 티어스의 뭐 그런 찐득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이 뭐 그대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깊어요. 그렇죠. 공연에서는 또 즉흥 연주 하듯이 그냥 길게 언제 음악이 끝날까 궁금할 정도의 사실 길게 늘려서도 음악을 하고. 레너드 스키니어드 같은 밴드도 사실 락밴드이자 재즈 밴드라 락 재즈 밴드라고 그래도 뭐 그렇게 틀린 말 아니에요. 그렇죠. 공연에서 보면 재즈식으로 즉흥 연주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참 재미있었던 시기 같아요. 그렇죠. 네. 정말로. 그러니까 하드락이라는 게 보면은 다 재즈에서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얻고 그 영감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70년대 그 락이
하드락이 그렇게 부흥을 한 거죠. 거기서 재즈에서 수요를 받았으니까. 네, 재즈락 그룹. 그러니까 재즈락 그룹 뭐 여러 개 꼽지만 상징적인 의미의 재즈락 그룹. 블러드 스웨트 앤 티어스 소개. 네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